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요즘 은퇴 후 귀농을 하기 위해 혹은 서울에서 벗어나 인천이나 경기권에서 조용히 사려고 전원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매매했다가 노후가 제대로 꼬일 수 있는 전원주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값싼 집. 평수에 비해 싼 집은 절대로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집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업자에게 물어보지 말고 본인 스스로 집이 싼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파는 업자에게 집이 싼 이유를 물어봐도 진짜 이유는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업자들은 절대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생각하고 무슨 당첨이라도 된 것처럼 집을 구매하시면 노후에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매매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매물이 나온 집. 이런 집 같은 경우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맥락으로 집에 아자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또는 마을 분위기가 적응하기 힘든 분위기 확률도 있고 옆집에 시끄러운 아이나 동물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매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매물이 나온 집은 의심을 풀지 말고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특별하게 지어진 집. 시골에서 전원주택을 찾다 보면 가끔 주택 디자인이 독특한 집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독특하고 개성 있는 특별한 집들은 절대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집들은 나중에 절대 안 팔립니다. 지금 당장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더라도 나중에 집이 안 팔리면 노후가 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고 특이한 집들의 특징은 편리함보다는 디자인적 요소를 우선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한 건축 자재를 쓴다거나 외형이나 내부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집에서 모든 특별한 건 다 비용과 연관이 됩니다. 만약 집에 거주하시다 보수 작업이라도 해야 하는 일이 생기시면 도시에서 기술자 불러와야 하고 특수 자재도 구매해야 합니다. 이런 특별한 집들은 생활을 하면서 그 특별함은 곧 불편함으로 바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네 번째, 자연재해 피해가 있는 집. 산사태, 홍수 등 위험 지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험 지역이라면 절대로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홍수, 산사태 등 위험 지역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들어가셔서 생활안전정보, 사이트에서 하천범람 지도, 해안 침수 예상도, 산사태 위험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 지하수를 사용하는 건 정말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일반적인 정수기 설치는 불가능하고 지하수 전용 정수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거기다 필터는 일반 정수기의 2배 주기로 교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가뭄이라도 온다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물이 안 나옵니다. 밥이나 식수는 생수를 구매해서 해결한다지만 샤워나 설거지, 변기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하수는 오염에도 취약합니다. 만약 주변에 축사나 쓰레기장 같은 오염시설이 있다면 지하수는 지옥수로 바뀌게 됩니다. 절대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혐오시설 주변의 집. 축사, 송전선, 공동묘지,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하수종말 처리 시설, 가축 분비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 시멘트 공장, 화장터, 화력발전소, 동물훈련소 등 1km 안에 혐오시설이 있다면 절대로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집을 소개시켜주는 업자는 대부분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라고 말하지만 무조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줍니다.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시공사에서 만든 집. 개인이 건축한 집은 본인이 살 집이니까 되도록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시공도 꼼꼼하게 합니다. 하지만 시공사에서 판매 목적으로 만든 집은 이윤을 남겨야 하는 특성상 가격 단가를 맞추기 위해 최대한 아껴서 짓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열재인데 보이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좋은 단열재인지 싸구려 단열재인지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좋은 단열재를 사용했다면 매매 시 최우선으로 자랑을 하겠죠. 그리고 창호도 포함입니다. 시스템 창호가 아니고 저렴한 창호라면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습니다. 난방비는 덤이고요. 시공사에서 건축한 집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시공사에서 만든 집을 구매하실 땐 꼼꼼히 체크하시고 가격이 조금 나가는 집을 구매하시면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구매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외부에 노출된 나무가 있는 집. 기둥, 지붕, 데크, 담벼락들 마냥 나무 소재가 들어가 있다면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2년 뒤에 무조건 썩습니다. 외부에서 비, 눈, 바람, 습기를 고스란히 맞으며 썩지 않는 나무 소재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만약 외부에 노출된 나무가 있는 집을 구매하신다면 썩어서 점점 변색되고 변형되는 걸 보면서 살아가시거나 6개월에 한 번씩 업자를 불러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굳이 썩는 나무 소재가 노출된 집은 피하시면 좋습니다. 아홉 번째, 기반시설이 너무 먼 지역의 집. 주변에 기반시설이 없는 집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주변에 대형 종합병원도 없고 대형마트도 없고 배달도 웬만한 건 다 안 됩니다. 읍이나 면에 나가도 개인 병원과 작은 가게들이 전부이고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 영업시간도 빨리 끝납니다. 대부분 직접 운전을 하거나 몇 시간에 한 번 오는 버스를 이용해 직접 시내로 나가서 기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만약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은퇴 후엔 기반 시설이 너무 먼 지역의 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번째, 마당이 너무 넓은 집. 전원 생활에서 마당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 마당의 크기를 보고 집을 고를 정도로 중요한 요소인데 과유불급이라고 마당이 너무 크면 노후를 매일매일 마당 관리만 하면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당은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당에 로망이 있어서 마당 있는 집에 거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잔디는 너무 빨리 자라서 거의 3주에 한 번은 제초를 해줘야 했습니다. 또 벌레는 왜 이렇게 많은지 여름철엔 마당 가까이 가기도 싫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물에 흘러나간 흙이 다른 곳을 침범해 더럽혔고 동네 강아지들의 똥오줌 포인트가 돼서 악취가 진동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존재만으로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면 고생길이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번째, 단지로 구성된 집. 여러 단지가 모여있는 집들은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을 먼저 보면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또한 기반 시설도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고 대중교통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이웃의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삼겹살 파티를 하는 이웃으로 인해 집이 고기 냄새로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당에서 시도 때도 없이 지저대는 동물 소리도 감당하셔야 하고 단지로 구성된 집 특성상 어느 정도 붙여서 짓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로 구성된 집들은 대부분 시공사에서 만듭니다. 7번째에 말했던 것과 같이 시공사에 만든 집은 판매하려고 나온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되는 11가지 전원주택을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